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집니다. 대권 대선이 일어나 윤 총장의 사퇴가 지금 정치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임명됐을 때부터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수사를 강행할 때,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징계를 당할 때, 그 과정에서 수차례 총장직에서 업무가 배제됐을 때, 그리고 지금 사퇴를 하는 그 순간까지 윤 총장의 임기 주요한 장면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 정말 이게 인정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늘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본질에 더 충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헌법 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내지고.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총장이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밖에서 다 신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통보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국회 완판으로서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간의 일들을 숨가쁘게 살펴보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이 영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사람은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를 선언하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조국, 이재성 인권연대 운영위원회 칼럼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비루한 외모의 하이에나가 초원의 무법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강자의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강약약강의 비굴한 처세에 있다 라는 글을 인용하며 윤 총장의 사퇴에 대해서 강력 비판을 했습니다. 비루한 외모의 하이에나라는 글을 인용한 겁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윤 총장을 비난했습니다. 탄압받는 피해자 모양새를 극대화한 다음에 나가려고 계산을 했던 것 같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정치 대선 참여 명분으로 삼는 해괴 망측한 일은 없다. 라고 추미애 전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형주 의원님, 조국 전 장관은 윤 총장에 의해서 어찌 보면 개인 비위 혐의에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조 전 장관이 인용한 그 글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나를 수사했던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비루한 외모의 하이에나가 초원의 무법자가 될 수 있었던 강약약강이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은 그런 하이에나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는가? 돌직구네요. 예. 그러니까 그 남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이에나가 불법을 저질렀는가?
인간이 그거는 뭐, 저 보기에 따라 저는 저 말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만, 처사술이 있는 거죠, 처사술이. 어느 직장, 어느 조직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 사람이 법을 어겼는가? 저는 그런 면에서 본인이 처한 입장이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자격이 되는가? 조국 윤석열 중에 누가 법을 어겼냐? 그렇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굴해 보일 수도 있고, 정말 체면 구기는 일도 많고, 뭐, 욕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직자로서, 뭐, 자기 자식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이 과연 자기가 법정에 나서서 과연 자기가 완전한 면책권이나 완전한 자기의 어떤 그 의문점들을 해소하고 있느냐. 또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추미애 장관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모자란 실력으로 아주 하이에나 같은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을 다루려고 해서 뒤치기 당한 거 아닙니까? 정말 돌직구로 날리려면 하이에나를 잡는 법을 연구했어야지, 그러면. 추 장관이 못 잡지 않았냐? 예. 결과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전직 장관은 정말 문재인 정부 대통령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예, 김영주 전 의원님의 어떤 돌직구 발언.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글을 논평하시면서 법을 어겼다라고 한 부분은 이제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유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근거하여서 말씀하신 거고, 조 전 장관 본인의 재판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정 교수의 어떤 2심, 3심 결과도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어떤 뭐 공식적인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김영주 전 의원의 상당한 돌직구 들어봤습니다. 어찌됐든 추미애 전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실패했잖아요. 김영주 전 의원의 말대로. 그에 대한 책임은 추 전 장관에게 있는 건데, 지금 와서 이렇게 윤 총장을 향해서 다시 공격을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기자는 김영주 전 의원의 이 돌직구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뭐 피해자 코스프레로 대선 전략을 삼는 게 해괴망측하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글쎄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말은 좀 굉장히 좀 지나칠 수 있지만 어쨌든 탄압받는 피해자 이미지는 정치적으로 포지션 전략으로 굉장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사실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패족이라고 표현했던 친노 진영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집권을 하는 친문 진영으로 재탄생한 것 자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이명박 정부로부터 탄압받는 피해자다. 뭐 이런 게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대척점에 세운 것, 그를 피해자로 만든 것 자체가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인 거죠. 예. 추 장관이 4차례 인사를 통해서 3차례 지휘권 발동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통해서 결국 윤석열 총장을 탄압하는, 윤석열 총장이 탄압받는 피해자가 된 게 만든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로 그 자리에 만들어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되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물론 여권 입장에서는 사실 좀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며 임기를 박차고 나오는 것 자체도 비판의 소질이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앞으로 이제 논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계속 이제 또 다음 대선까지 그 이슈를 끌고 갈 텐데, 과연 거기에서 누가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위하고 있는 것인지 이 논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